이번 시간에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수학 익힘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첫째 항이 1005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3점입니다. 자, 일단은 기호로 좀 옮겨볼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힌트는 자,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네요. 자, 그럼 AN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 10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4n 더하기 1009가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등차수열이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을 물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 an 자체가 뭐다? 그죠? 10보다 작게 되는 그 n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1009가 뭐보다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n이 되겠고요. 자, 이 항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99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나눠보면, 자, n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999를 우리가 4로 나눠주시면, 4일은 4, 2, 8. 그 다음에 1 구하면 4, 4, 16. 자, 그 다음에 39 하면 4, 9, 36. 그 다음에 3이 되겠습니다. 28, 그 다음에 20하면 5. 249.75가 나오네요. 그래서 249.75. 그럼 요거보다 큰 자연수네요. 그러면 몇 번째겠어요? 그죠? 바로 제 몇 번째다? 250번째 항부터가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자 10보다 작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힌트가 되겠고요. 10보다 작게 된다고 했죠. 그럼 AN이 뭐다? 10보다 작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등차수열에서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더했던 0이고요. 열 번째 항은 24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3점입니다. 자, 일단 등차수열 하니까 떠올려야 되는 것이 AN은 뭐다? 그죠? A 플러스 n-D라고 하는 일반항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도 바로 나와야 되죠. 자,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그러니까 13579, 요런 항을 어떻게 더한 값을 구했는데요. 자, A1은 그냥 A고요.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적죠? 그래서 A 플러스 2D.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4D.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등차수열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것이 얼마라고요? 0이네요. 0. 자, 그럼 요것이 얼마다? 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A도 4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D, 4D, 6D입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2D가 0이 되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3D는 뭐가 된다?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24입니다. 그럼 10번째 항이 얼마이기 때문에 A 플러스 9D이기 때문에 자, 이 자체가 얼마가 된다?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연립하시면 되겠죠? 이거 1번, 요거 2번 하시면 뭘 빼도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서 우리가 2번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3D에서 9D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D가 되고 여기서 24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자, 그럼 D는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되죠? 여기서 공차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기본이 일반항이죠. 그래서 A 플러스 n-D 요거 하신 다음에 저기 있는 R이 첨자에 있는 몇 번째 항 하면 그 수를 대입해서 A와 D에 대한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많이 풀지요. 그래서 A와 D를 같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작은 것 순으로 A, B,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난이도는 3점입니다. 자, 일단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가장 짧은 것이 얼마다? A, B, 1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다? B. 자, 직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은 항상 빗변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무슨 정리?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등차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되죠? 등차 중앙이니까 2B는 뭐다? A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다? A 곱하기 B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A를 우리가 소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걸 살짝 소거하면 A는 뭐다?
2b-1이 돼서 여기 1번, 자 이게 뭐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에 자 뭐를 대입한다? 그죠? 2를 대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은 2b-1의 제곱 더하기 뭐다? 우리가 b의 제곱은 얼마다?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4b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1 나오고요. 더하기 b 제곱은 1 나오네요. 다음에 여기 1이 소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b 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b로 묶어내면 5b 마이너스 4는 0이기 때문에 자 b는 얼마다? b는 바로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왜 0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자 길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좀 어떻게 구하냐면 2b-1이었기 때문에 2 곱하기 5분의 4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5분의 8에서 1을 빼야겠죠? 5분의 8에서 5분의 5를 빼야 돼. 그럼 얼마다? 5분의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넓이 구해볼게요. 자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ab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1 곱하기 자 얼마다? a 5분의 3, 자 b 얼마다? 5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분 하나 됩니다. 자 답은 25분의 6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성질을 기억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넓이까지 물어봤네요. 자,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제 7항이 50이고요. 제 10항이 41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죠. 자, 보통 등차수열의 합 SN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도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보통 n이 그렇게 구하면 단점이 뭐였냐면 만약에 식을 계산했을 때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건 자체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n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연수로. 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거보다는 자, 침장을 보면 7번째 항은 5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항이 41이란 말은 항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뭐다? 음모양이 나와요. 자, 그 이유는 공차가 분명히 뭐다? 음수일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바로 an이 뭐가 되는 그죠? 양수가 되는 부분이 딱 구해가지고 거기까지 합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 항이 얼마다? 7번째 항이 50인데요. 그럼 7번째 항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 플러스 6d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그게 50입니다. 자, 근데 10번째 항은요, a 플러스 9d 되는 부분 맞죠? 자, 근데 그게 얼마다? 41이라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연립해서 a와 d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1번, 자, 밑에 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 2번을 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d가 9가 되기 때문에 d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네. 자, 그리고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을 하면 a 마이너스 18이 50이기 때문에 a는 얼마다? 우리가 6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n 구해볼까요? 그럼 an을 구하시면 우리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자 d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다? 7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3n 더하기 71이 0보다 큰 걸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71보다 작고요. 자, 그러면은 이항을 하면 n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71 이렇게 되는데, 그럼 71을 3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3, 2는 6, 그 다음에 10이라면 3은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23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23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n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3항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A23. 그래서 여기서는 S 결국에는 뭐다? 23이 무슨 값이다?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S23 구해볼게요. 자, 2분의 항의 수 23개.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째 항. 자, 그러면 68 곱하기 얼마다? 2 곱하기 68이 되겠고요. 더하기, 자, 24n-1이니까 22 곱하기 얼마다? d-3.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23. 자, 2분의 23이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68하면 얼마가 되죠?
68하면 136, 약은 136 이렇게 되겠고요. 자, 22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6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23 곱하기 136에서 66을 빼면 얼마가 되지요? 자, 70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다? 23 곱하기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 곱하기 35 하시면은 3, 5, 15, 2, 5는 10. 자, 3, 3은 9,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6. 자, 그러면 5, 0 얼마다? 8.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답은 얼마다? 80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있네요. 자, 몇 번이다? 자, 3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이게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레션, 진행이잖아요. 그래서 앞항에 대해서 뒷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이 수의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항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J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PN제곱 더하기 3N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때 10번째 항의 값을 한번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10번째 항이니까 AN을 구해서 10을 대입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SN 자체가 뭐다? 그죠? P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산이 종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SN에서 SN-를 빼서 SN을 구하기보다는 그래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뭐다? 그죠? 공차가 2라고 하는 힌트가 딱 처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0번째 항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 10번째 항은 SN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S10에서 뭘 뺄 수가 있냐? S9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푼 것이 뭐다? 10번째 항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힌트가 SN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번째 항 S10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0을 대입하시면요.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래서 100P에서 뭘 빼면 된다? 100P 더하기 30에서 바로 S9. 자, 9를 대입할게요. 자, 9의 제곱 81이고요. 그래서 81P 더하기 얼마다? 27을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동료항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9P 더하기 얼마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10은 바로 19P 더하기 3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P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럼 뭘 구하셔야 되냐면 바로 공차가 이래요.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뒷항에서 앞항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 그렇죠. 9번째 항을 뺀 것이 2다라고 하시면 P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9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9번째 항은 SN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S9에서 뭘 빼면 된다? S8을 우리가 빼시면 돼요. 왜냐하면 S8은 1항부터 8항까지 합이고요. S9는 1항부터 9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9번째 항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S9 한번 볼게요. 그럼 앞에서 S9은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N에다가 9를 대입하면 81P 더하기 2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8. 자, 8번째 항은요. 자, 8의 제곱 얼마다? 64입니다. 그래서 64P가 되겠고, 자, 38은 얼마다? 24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빼볼까요? 그럼 81에서 64를 빼면 얼마가 되죠? 자, 17P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더하기 얼마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 뺀 게 공차 2라고 했죠? 그럼 10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A10에서 A9를 뺄게요. 그러면 19P 더하기 3에서 뭘 뺀다? 우리가 17P 더하기 3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다? 그렇죠? 바로 2P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2네. 따라서 P는 얼마다?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A 10번째 항이 19P 더하기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9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요거 말고 선생님 SN에서 SN-를 빼면 안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공차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10번째 항은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차라고 하는 것은 뒷항에서 뭐다? 앞항을 뺀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번째 항하고 9번째 항을 구해가지고 공차를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풀이가 좀 색다르죠?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제4항이 얼마다 8이고요. 제8항이 128일 때 R의 값을 물어봤는데 R이 양수인 걸 물어봤어요. 이 점이네요. 자,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등비 수열에서 제4항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항은 네 번째 항이죠. 그죠? A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다? 8 이렇게 보시겠고요. 자, 여덟 번째 항 볼게요. 그럼 AR의 뭐다? 7제곱인데 자, 그게 얼마다? 12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 맞네요. 자, 요 두 식을 어떻게 해라? 연립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두 식을 어떻게 나눠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AR의 7제곱을 AR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자, 128을 8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약분되고요. 자, 약분하면 뭐다? R의 4제곱이 나옵니다.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8일은 8, 128을 8로 나누면 8일은 8, 48, 86, 48 이렇게 됩니다. 자, 얼마다? 16 나오네, 그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R 4제곱 마이너스 16. 16은 2의 4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R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R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R 제곱 더하기 4, R 플러스 2, R 마이너스 2는 얼마다? 0인데요. R은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오는데 R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네요. 그럼 당연히 뭐다? R은 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바로 어떻게 실수가 되는 거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뭐다? 2다 라고 바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 문제죠. 개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고요. 곱이 얼마다? 64일 때 이때 세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좀 힌트가요.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 항은 A, 그 다음은 AR, 그 다음 뭐다? AR 제곱이라고 두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볼까요? 자, 요거 다 더했더니 그게 얼마다? 자, 마이너스 13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은요,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을 한 게 얼마다? 64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처음 식으로 우리가 구해보시면 A로 묶어낼게요. 자, 그럼 1 플러스 R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는 A도 3개 곱해주고 R도 3개 곱해줘요. 그래서 AR의 세제곱은 얼마다? 64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64는 잘 아시십니다만 4의 뭐다?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실수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다? AR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A에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자, A에 자,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R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3인 거 하고요. 자, AR은 4가 되는 걸 우리가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를 소거해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를 소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A를 소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는 그럼 얼마다? R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를 1번씩, 요거를 2번씩, 요걸 3번씩이라고 했을 때 자, 3을 어디에 대입한다? 1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R분의 4는 R분의 4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3인 거거든요. 그러면 양변에다 뭘 곱한다? 우리가 마이너스 R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4를 곱해주시면 4 더하기 4R 더하기 4R 제곱이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3R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2항이 되면 4R 제곱이고요. 2항 되면 17R 더하기 뭐다? 4는 0 나옵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4일, 4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6일, 둘 다 양수.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4R 더하기라고요. R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R은 뭐다?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R은 얼마다? 4가 됩니다. 자, 그럼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A는, 그럼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는 A는 뭐가 되냐면,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4가 되면 A는 얼마가 되냐면 4름 A는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세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6이고 R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라고 살펴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항은 16이고요. 마이너스 16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할게요. 그럼 얼마다? 4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항은요. 4에다가 또 공비 곱하시면 돼요.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A는 1이고 B는 R은 얼마다? 자, 4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이면 1대. 그럼 첫 번째 항 1.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항은 여기 마이너스 4였죠? 죄송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니까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하고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분에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공비가 마이너스 4여서 4가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를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순서만 다르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수는 똑같죠? 여기서는 정해진 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세 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4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풀어놓고 여기 좀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R은 얼마다? 마이너스 4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7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그죠? AR 제곱 이렇게 두시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첫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2분의 2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N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다 곱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때 FN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3점이고요. 일단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 앞에서 이 비슷한 문제 좀 풀었었어요. 자, 등차 수열의 경우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항이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합이 최대가 되려고 하면 양수가 되는 우리가 항이 몇 번째인지 보고 거기까지 더해주면 최대였는데 이거는 지금 곱이잖아요? 그러면 곱은 어떻게 되냐면 1000인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준은 뭐다? 곱에서 기준은 바로 1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 계속해서 작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바로 얘예요. 자, A인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항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인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A에는 우리가 첫째 항이 1000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 뭐다? 2분의 1이 n-1 거듭제곱이 10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되냐?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00분의 1 계산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역수를 취해 줄 겁니다. 근데 양수에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수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도 고쳐야겠네. 자, 2분의 1은 뭐가 되겠어요? 2의 뭐다?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2의 10제곱이 얼마다? 그죠? 우리가 1024예요. 그리고 이 9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512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0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512까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의 n-1 거듭제곱이 뭐다? 2의 9제곱이 될 때가 바로 어떻게 돼요? 가장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 번째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죠? 그죠? 바로 10번째 항까지입니다. 그래서 10번째 항까지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최대가 되는 거고 11번째 항부터는 뭐가 되냐면 바로 1보다 작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답은 우리가 10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억 잘 해두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등차수열 합만 봤는데요. 이 등비수열에서도 곱으로 주어지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힌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다음 그림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자, 보기서 숫자 카드를 골라 빈칸을 모두 채울 때 필요 없는 카드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카드 6개고 보기는 7개가 줬으니까 하나 딱 되네, 그죠? 자, 그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다? 바로 이 수열들이 등비수열이 이루는데, 수가 3개 주어져 있는데 등비수열이네. 근데 무슨 중앙? 등비 중앙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가운데 항 제곱한 것이 나머지 곱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곱해서 얼마다 9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는 1일 때 B는 9가 되겠고요. 그 다음 A가 9가 되면 B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1하고 9는 우리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C제곱은 뭐가 된다? 4A가 되네요. 자, 그럼 C제곱이 4A가 되면은,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C제곱은 얼마다? 4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C는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A가 9가 되면 4고 36이잖아요. 그럼 36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연수를 분명히 나열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36이니까 제곱해서 내가 6되네. 그럼 여기서 C는 얼마다? 6 이렇게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D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D 제곱은 그럼 뭐가 된다? 18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C가 얼마다? C가 2하고 6인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C가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D제곱은 얼마다? D제곱은 36이 돼서 D는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C가 6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가 6이 되면. 그러면 18 곱하기 6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8, 6, 48, 8, 그 다음에 1, 6, 5, 6. 18 곱하기 6이죠. 자,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108? 108 되는데 D제곱이 108 되는 건 자연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요건 안 되네요. 그러면 정해졌네. 그럼 A는 1이고 B는 9고 C는 2고 D는 6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는 6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D제곱이 뭐가 된다? 3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거의 제곱은 36이 되죠. 그럼 36이 3이니까 E는 얼마다? 12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12. 12도 쓰이고 아까 얼마다? 우리가 2도 쓰였고 6도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E가 10이니까 여기 뭐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4EF죠. 자, 그러면 E 제곱은 뭐다? 4F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E 제곱은 144가 되겠고요. 4F가 되는데요. 자, F는 그럼 4로 나눌까요? 그러면 얼마다? 4, 31. 36이네.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36이 됩니다. 그러면 못 쓰는 건 뭐다? 그죠? 바로 8이란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가장 큰 특징이 등비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경우가 2개로 나눴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좀 독특한 문제다.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 수열인데 로그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몇 점이다? 3점입니다. 자, 수가중 나열인데 또 합을 물었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의 4 하고요. 로그 2의 4의 세제곱 하고요. 로그 2의 4의 9제곱 하고, 어디까지? 로그 2의 4의 729제곱까지 우리가 더하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딱 보니까 공식이 하나 보이네. 자, 어떤 공식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내려오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십니다만 로그 2의 4가 얼마죠? 입니다. 로그 2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그 2의 4 더하기 3 로그 2의 4.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는 9 로그 얼마다? 2의 4.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729 로그 2의 얼마다? 4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계산하시면은 저렇게 되겠어요. 자, 요건 얼마다? 그냥 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게 있네요. 뭐가 곱해져 있어요? 자, 로그 2에 4가 곱해져 있죠. 얘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요. 묶어내면 3 더하기 9 더하기해서 어디까지? 729까지 더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왜 여기는 그러면 안 묶었니? 2로 안 묶었느냐? 1부터 시작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왜냐면 3은 1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72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729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3, 2는 6, 그 다음에 3, 4, 12,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얼마다? 81 이렇게 되네. 자, 81이 3의 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729가 뭐가 되냐면 3의 뭐다? 6제곱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등비수열 뭐다? 합내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항의 개수는 몇 개다? 그럼 첫째 항은 얼마다? 첫째 항은 3으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3의 항의 개수 몇 개? 아까 729가 3의 6제곱이라고 했거든요.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3 빼기 1이니까 요거 약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3 곱하기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이 부분, 여기 보니까 계산 안 했네. 그럼 전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은 3 곱하기 3의 6제곱 하면 3의 7제곱이 되고요. 자, 빼기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동류항이니까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3의 7제곱 마이너스. 자, 답은 몇 번이다? 자, 4번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로그하고 우리가 수열이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그 공식을 이용해서 좀 수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고, 자, 결론은 자, 무슨 수열, 그리고 등비수열 합내는 공식을 쓰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민준이는 매년 초에 연이율이 4%이고 1년마다 복림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첫 해에 200만 원을 저금하고요. 그 다음엔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고 했을 때 10년 말까지 저금한 금액을 원리합계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매년 초에 했으니까 우리가 기수불 문제가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와 좀 다른 점은 지금까지 풀었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같은 금액을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해마다 또 다르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말까지 저금한 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년차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얼마를 저금하죠? 200만 원을 저금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여기 있는 만 원은 좀 떼고요. 단위를 그냥 200만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원리합계 공식 한번 불러볼까요? A의 1 플러스 R의 N 거듭제곱 되는 거 맞죠? 예, 그럼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200만 원을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얼마다? 원리율이 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4%는 얼마다? 0.004가 되겠네. 그죠? 0.004. 0.004에 그럼 몇 년 동안 저금하는 거죠? 10년 동안 저금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2년 한번 볼게요. 2년째. 그럼 2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2년째는 여기 있는 200만 원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4%를 많은 금액을 저금을 했대요.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4% 많다고 하는 것은 200에다가 4%를 곱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00으로 묶어요. 그럼 200으로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1 플러스 얼마가 된다? 0.04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00 곱하기 1 플러스 0.04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 그 몇 년 붙죠? 자, 요거는 제일 첫 해 저금한 건 10년 동안 붙는 거고요. 2년째 때 우리가 넣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얼마? 그렇죠. 우리가 9년 동안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0.04, 즉 1.04가 하나 있고 9개 있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200 곱하기 1 플러스 0.04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은 이자하고 같네요. 그럼 3년째도 한번 볼까요? 그럼 3년째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다? 4% 늘렸대. 그러면은 3년째는 그럼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 원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4%거든요. 그러면은 200 곱하기 1 플러스 0.04에 대한 몇 %다? 4%가 돼요. 자, 그러면 묶어내면 200에 1 플러스 0.04에 뭐다? 1 플러스 0.0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다? 1 플러스 0.04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3년차 때는 원금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요거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자는 몇 년 붙죠? 그죠? 8년 붙어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0.04에
8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꼬박꼬박 똑같이 채워지네. 요거 들으면 어떻게 된다? 200 플러스 1 플러스 0.04의 10제곱이 됩니다. 그럼 짐작해보면 매년 같은 금액이 되어버리네요. 그 이자만큼 넣어주면.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그쵸? 200 곱하기 1 플러스 0.04의 10제곱이 몇 개? 10개가 우리가 있는 것이 전체 원리 합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S10이라고 둘까요? 몇 번째? 자, 그러면 S10은 그러면 10 곱하기 200 곱하기 자 1.04의 10제곱 얼마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1.48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 곱하기 얼마다? 148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뒤에 단위는 나누원 이렇게 됩니다. 148 곱하기 20 하면요 0, 2, 8은 16, 4, 2, 8, 8, 9 이렇게 되겠네요.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2960 단위는 뭐다? 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연 이율만큼 그 증가한 만큼 또 똑같이 우리가 비율로 원금을 넣었더니 똑같은 금액을 10년 동안 우리가 저금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원금이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자도 해가 갈수록 좀 해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규칙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리합계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4점을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 AN이 2분의 1의 n-1 거듭제곱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역시 4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AN 더하기 SN은 2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등비수열이 일반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SN은 어떻게 돼요? 자,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요 공식 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첫째 항은 그냥 1이네.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뭐다? 2분의 1에 n 거듭. n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SN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에 우리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분해니까 2를 곱해야겠네. 그러면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n 거듭제곱이 되는데요.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2 빼기 뭐다? 2분의 1의 n-1 거듭제곱이 바로 뭐다? SN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AN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해보라고 했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데? 그냥 남는 건 뭐다? 2가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SN 직접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은은 로그 2의 AN은 등차수열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로그 2에, 당연히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에 우리가 n-1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 살짝 고쳐볼게요.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수니까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래서 얘가 로그의 2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등차수열이 맞습니다. 자, 어떻게? 자, 우리가 등차수열 일반항이 AN은 a 플러스 n-1t이기 때문에 우리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등차수열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n의 개수가 뭐다? 공차예요. 자, 그래서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첫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항은 얼마다? 0이고 바로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등차수열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뭐다? 등비수열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 AN은 2분의 1의 n-1 거듭제곱이고요.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래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등비수열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죠. 자, 2분의 1에,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n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은 2분의 1에 뭐다? n-1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수를 어느 걸 맞추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쪽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2분의 1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n-1 더하기 1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거듭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뭐다? n-1 거듭제곱에서 2분의 1에 n-1 거듭제곱을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보고요. 자, 2분의 1에서 1을 빼야 돼요. 그럼 2분의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1 거듭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등비수열 맞나요? 맞습니다. 이건 첫째 항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이 되는 뭐다? 등비수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개 다 맞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15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로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도 계산해야 되고 SN도 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리가 끝났고요. 두 번째 챕터죠. 여러 가지 수열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